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세션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서 플레이스와 지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임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자인 전공 학생분 계신가요? 많이 없으시네요. 그럼 혹시 실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 오, 경쟁사분들. 네. 그럼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계실까요?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미래 사장님을 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주 대상이기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에서 리뷰 많이 보셨죠? 네. 호응 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리뷰를 써보신 분도 계신가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고 계신 화면은 왼쪽은 초창기의 리뷰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UI를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 업입니다. 5년도 업입니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UI 하나 바꾸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리뷰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사진과 글을 잘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왼쪽처럼 작고 소심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리뷰를 잘 써주지 않았을까요? 초창기의 리뷰는 내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방문했던 업체를 평가하고 포인트를 받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이 리뷰에 대한 인식을 업체 평가에서 내 경험에 대한 기록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리뷰를 내 방문 경험의 기록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과 이 리뷰를 활용한 앞으로의 플레이스 모습에 대해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이 리뷰어를 잘 보여주기였습니다. 리뷰어를 잘 드러내면 리뷰를 좀 더 정성스럽게 써주지 않을까? 당시 우리는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어요. 초창기에 플레이스에는 별점도 없었고 리뷰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별점과 리뷰를 빠르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리뷰 쓸 때도 별점 위주로 받았고 리뷰가 노출되는 지면에서도 리뷰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뷰 목록에 리뷰어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로 했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리뷰어의 존재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작성한 리뷰가 잘 전시될 수 있도록 리뷰어 홈 화면도 개선이 필요했고 프로필도 적극적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본인의 특성이 리뷰어 홈에 잘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리뷰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라면 매니아, 카페 도장 깨기 전문가, 국밥 전문가 같은 테마별로 전문 리뷰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본인이 쓴 리뷰를 모아서
직접 테마 리스트를 만들게 함으로써 리뷰어가 단순히 리뷰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되고 내 방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용자들은 내가 잘 아는 친구나 혹은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갔던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플레이스에서 이처럼 나와 취향이 비슷한 리뷰어를 발견하면 팔로우를 하고 그 팔로우한 사람의 새 리뷰도 구독받는 흐름도 필요해졌어요. 이렇게 리뷰어들을 잘 보여주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2019년에는 리뷰카드의 유저 프로필이 크게 들어가게 되었고 2020년에는 유저 팔로우가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팔로우 버튼, 팔로워 수도 함께 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리뷰어들이 사진도 좀 더 잘 찍어주기 시작했고 글도 열심히 써주어서 사진과 텍스트 영역을 확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저희 주제가 산 넘어 산 리뷰 성장기여서 산을 좀 넣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산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 산의 높이가 과제에 박스에 썼던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직은 낮은 산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리뷰어들도 생겼지만 여전히 별점만 찍고 글은 짧게 쓰는 리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별점이라는 것의 존재로 인해서 여전히 업체 평가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별점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별점보다는 업체의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찍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점 리뷰는 리뷰어 입장에서는 별점만 빠르게 찍고 간단하게 리뷰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별점만 가지고 빠르게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사업자에게는 별점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는 초반에 1점, 2점이 몇 개만 있어도 평점이 확 낮아져서 손님들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받는 곳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 맛과 상관없이 김밥 직원이 명품백을 맨다는 이유로 0점을 주기도 하고 마라탕 원래 빨간데 마라탕이 빨갛다고 2점 주기도 하고 서비스로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 줬다고 1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별점으로 좋은 식당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어디는 비싼 만큼 맛있어서 좋았고 어디는 가성비가 좋아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경험을 획일화된 별점으로만 판단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점을 업체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익숙하게 쓰고 있던 별점을 한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별점 없애면 이러다가 플레이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확신을 얻기 위해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키워드 방식으로 바꿔도 될지 약 9,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업종마다 받고 싶은 키워드가 다양할 텐데 이 키워드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 사용자에게 업종별로 어떤 키워드가 적합한지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최적화된 키워드 셋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 업종별로 모두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LLM을 통해서 업종별로 많이 찾는 키워드들을 추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리뷰 오픈 전에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때도 대부분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리뷰 쓸 때 별점 대신 키워드를 찍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다행히 오픈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투표를 받게 되면서 장소별로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카페지만 어디는 커피가 맛있고 어디는 빵이 맛있고 어디는 뷰가 좋은 이런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밑에 사진만 봐도 가게의 특징들을 잘 볼 수 있죠. 키워드 데이터를 모아보니 키워드별로 최적화된 장소들을 뽑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소를 검색할 때 키워드를 필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방문 목적에 맞는 장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카드 UI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1년에는 리뷰카드에 별점이 사라지고 키워드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저 별점 영역만 빠지고 키워드만 바꾼 거였는데 산이 엄청 크죠? 이렇게 별점이 없어진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평가의 개념보다는 경험이 강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별점 하나 없어졌는데 유저들은 본인의 경험들을 더 많이 써주기 시작했고 사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주었어요. 그로 인해 리뷰 수도 훨씬 많아졌고 플레이스에서 리뷰를 소비하는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뷰 작성자 모두에게 보상 포인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포인트만 받기 위해 키워드만 대충 찍고 리뷰를 짧게 쓰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리뷰 수를 늘리기보다는 사진과 글이 잘 써진 고품질 리뷰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고품질 리뷰를 모으기 위해 리뷰 보상 방식을 포인트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사진과 글을 잘 올리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 받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지다 보니 리뷰어들이 모두 이탈해버릴까 봐 두려웠었는데요. 그래서 대신에 뿌듯함과 재미 같은 내적 보상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자발적으로 리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리뷰 미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사진 리뷰 달인되기, 한 지역 도장 깨기, 겨울 명소 탐험가 되기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서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꾸준히 사진과 글을 올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뷰 작성을 완료하면 내가 획득한 스탬프도 잘 보여주고 내가 이 가게에 기여한 부분도 잘 보여주면서 좀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사람이 쓴 리뷰도 함께 확인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나와 취향이 비슷한 다른 리뷰어들도 발견하는 재미도 주고자 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리뷰 잘 쓴 사람들을 뽑아서 전시도 하고 상도 주면서 리뷰어들을 좀 더 신나게 하도록 하였고 이 리뷰어들이 생산한 좋은 리뷰들을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계속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리뷰들이 많이 생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또 산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에는 리뷰가 최신 순으로 나열되다 보니 예전에 남긴 아무리 좋은 리뷰가 있었어도 최신 리뷰에 밀리면 잘 볼 수가 없었고 가게 입장에서도 퀄리티가 낮은 최신 리뷰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게 부담이었어요. 우리는 AI 구문 분석,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서 잘 써진 리뷰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리뷰에 추천순 개념이 도입돼서 좋은 리뷰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들은 사진과 글이 풍부한 리뷰를 찾기 위해 스크롤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상위에 노출된 좋은 리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리뷰에 리액션 기능도 도입했는데요. 도움돼요, 가고 싶어요 등 다른 유저들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리뷰어들이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리액션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리뷰를 더 열심히 쓰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리뷰가 그냥 리뷰가 아니라 남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더 좋은 피드백을 받기 위한 SNS 같은 성격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리뷰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면서 플레이스 검색 결과에서도 리뷰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사용자들은 검색할 때도 그 가게를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리뷰들을 보면서 원하는 가게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는 리뷰카드의 리액션 영역도 추가되었고, 좋은 리뷰가 많아지게 되면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사진 크기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과 글을 잘 써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포인트만 받기 위해 대충 리뷰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전체 리뷰 수는 줄었지만 반대로 좀 더 자발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잘 써준 고품질 리뷰 수는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완성됐나 싶었는데요. 그동안에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사진보다 생생한 숏폼으로 빠르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영상 리뷰가 필요해졌어요. 동영상을 모으기 위해 먼저 리뷰 쓸 때 그날 찍은 영상들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영상 편집 기능을 도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리뷰를 쓸 수 있었는데요.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바다나 공원 같은 자연 명소에서도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자유롭게 리뷰를 남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앞 세션에서 네이버 클립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장소가 태깅된 클립들을 플레이스에 노출되도록 연동해서 사용자들이 클립을 통해 생생한 분위기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리뷰까지 적용되면서 현재의 리뷰카드 UI가 완성되었습니다. 리뷰가 훨씬 생동감 있어졌죠. 이제 이렇게 UI를 바꾸는데 왜 6년이나 걸렸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시행착오도 많고 느리긴 했지만 리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플레이스 설계는 이처럼 리뷰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과 인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추억들은 대부분 집에서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장소에 가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단24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개편도 진행 중인데요. 이 마이를 내 소중한 경험들이 잘 모아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긴 리뷰의 주 대상이 더 이상 업체 페이지가 아니라 마이 페이지, 즉 내 경험의 기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잘 모아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뷰들을 활용한
앞으로의 플레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서 미래의 플레이스 모습에 대해 최유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넥스트 플레이스 발표를 맡은 최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굉장히 감성적인 영상이 나와서 약간 엔딩인가 싶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저희 플레이스 리뷰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스 리뷰의 산 넘어 산 성장기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요. 왜 네이버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리뷰를 모으려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장소를 다녀온 후 남겨주신 기록들은 이 장소를 찾는 사람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가게 운영 시간이나 메뉴처럼 어디서나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방문한 사람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 누구와 함께 언제 가면 좋은 곳인지, 또 기대했던 부분과 실제 경험은 어땠는지를 리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온오프라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오프라인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리뷰가 곧 서비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뷰 콘텐츠를 수집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저희 플레이스 프로덕트 팀의 디자이너들은 서비스 UI 개선뿐만 아니라 앞서 리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온 것처럼 플레이스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앞서 말씀드린 방문자 리뷰가 가진 잠재력이 저희가 가진 내부 기술과 결합되었을 때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서 서비스 경험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들 중 이제 실현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여러분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3가지 기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넥스트 플레이스 기능은 방문자가 남긴 장소 정보 한눈에 더 보기 쉽게 만드는 AI 리뷰 요약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것 같은 이 화면은 가장 최신 버전의 플레이스 리뷰 모습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랑 영상도 크고 시원하게 잘 보이고 이런 상세한 후기뿐만 아니라 이용 방법이나 대기 시간까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 처음 찾을 때 이 리뷰 하나하나 읽어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처음에는 분위기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여기가 가볼 만한 곳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뷰 탭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 콘텐츠가 풍부하게 쌓이고 있지만 처음 방문을 고민하는 사용자들은 예전의 별점처럼 내가 가볼 만한 곳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별점의 한계를 키워드 리뷰로 개선하려 했고 이제 이 키워드 리뷰 데이터가 쌓이자 사용자들은 키워드 리뷰 통계 내역을 통해서 괜찮은 곳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높은 키워드가 한 7, 80% 이상인 곳이거나 다른 키워드보다 한 3, 4배 더 높은 키워드가 있다 하면 정말 좋은 곳이야 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도 다양한 업체들의 키워드 통계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키워드 통계에서 이 장소의 특장점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여러 가설을 세워보기 시작했고 뽑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 통계에 요약 정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구조의 시안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더 근본적으로 키워드만으로 요약한 정보가 이 장소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음식이나 커피가 맛있다는 키워드가 높으면 어떤 메뉴가 어떻게 맛있는지, 또 뷰가 좋아요가 높은 곳이라면 그럼 어떻게 뷰가 좋은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리뷰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키워드 통계에 요약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는 방법이겠지만 지금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개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방문자가 직접 남긴 텍스트와 사진, 영상 컨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최근 내부에서도 서비스 개선에 LLM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쌓인 리뷰 콘텐츠에서 이 장소의 특징과 장점을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플레이스 팀에서는 장소 정보를 요약하는데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기존의 키워드 통계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로 표현하는 정량적 지표로서 이 장소의 특장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 관련해서 실제 경험이 담긴 정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AI 리뷰 요약 카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 키워드 통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실제 사람들의 리뷰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커피가 인기가 있고 어떤 디저트가 주력 메뉴인지 또 이 내부에서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등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과 이미지도 유형별로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소의 뷰나 인테리어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곳이라면 영상을 통해 생생한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리뷰 요약 서비스는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도 함께 아이데이션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의 활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강아지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나 차를 주로 이용하고 라떼를 즐겨 마시는 사람 등 같은 장소에서도 개개인이 가진 관심사에 맞게 더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온 리뷰 콘텐츠를 모아서 이 장소의 특징과 장점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가볼 만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을 준비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속 공유드리고 있는 리뷰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누적 리뷰어 수는 2천만 명에 도달했고 하루에만 전국에 40만 개의 장소 리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스러운 리뷰를 남겨주시는 좋은 리뷰어분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전문성 있는 리뷰어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콩글리쉬로 된 리뷰라던가 귀여운 강아지가 합석을 해주는 백반집 리뷰처럼 장소 후기를 넘어서 콘텐츠로서도 볼만한 리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리뷰와 리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이 리뷰를 만난 것처럼 지금은 이 리뷰가 쓰인 그 장소 페이지를 직접 찾아왔을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지도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장소 정보를 찾아보거나 가고 싶은 곳을 저장하거나 길 찾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만난 사용자분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나 찾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기보다는 SNS나 지인 추천으로 알게 된 장소가 괜찮은 곳인지 검증하고 다음에 가보기 위해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도 밖에서 얻고 방문을 위해 지도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발견의 역할도 지도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해 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트렌드와 개인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 그리고 내 관심사와 연관된 장소를 사용자와 잘 연결해 줄 수 있어야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볼 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지도는 관심 있는 장소를 저장하고 실제로 방문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비스이다 보니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장소를 발굴해내고 또 사용자의 화면에 장소를 추천해 줄 때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플레이스 리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주변 탭은 이제 주변을 넘어 트렌드와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발견 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영역을 통해 앞으로는 목적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목적 없이도 지도 앱을 찾게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지도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주변 발견 탭에서 우선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있는 장소를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설계 관점에서 고민한 부분은 이 장소들이 단순히 랭킹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여기 나도 한번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추천 콘텐츠로서 받아들여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문자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리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았고 사람들이 그럼 이 장소를 왜 찾아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 키워드를 함께 노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기 장소는 전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과 유행이 수시로 바뀌는 핫플레이스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최신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특정 테마별로도 많이 찾는 장소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비건 디저트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한데 좀 노포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이런 곳들도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테마도 리뷰를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장소를 방문한 유저가 남겨준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면 장소가 가진 다양한 테마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테마를 가진 인기 장소를 모아 테마 카드로 제작하고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테마를 큐레이션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장소 저장이나 검색 등 최근 내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지금 찾아볼 만한 테마를 추천하고 또 숙소나 승차권 예약 내역을 기반으로 내가 방문 예정인 장소와 관련된 테마를 추천하며 내 활동 내역이 새로운 장소의 발견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큐레이션은 활동 내역으로 파악한 관심사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고려해서 맥락에 어울리는 장소를 추천하는 데도 활용하려 합니다. 지금 성수동을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 성수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를 소개해 주거나 성수동 많이 다녀본 리뷰어가 직접 큐레이션해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에 맞춰서 밤에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거나 겨울 크리스마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즌성 있는 곳처럼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볼 만한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추천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받은 장소들은 지도 위에서 바로 모든 위치를 확인하고 가고 싶은 곳을 바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장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콘텐츠 추천 이후의 사용 흐름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내 주변 장소를 찾아보던 사용 경험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더 자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주려 합니다. 기존에는 지도에서 내 주변 장소를 업체 정보 중심으로 한 번에 한 장소씩 추천하고 있어서 사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비슷한 장소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 주변 살아있는 공간들이 지도 앱에서도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리뷰와 클립으로 공유되는 장소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더 자주, 더 많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려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함께 혜택이나 실시간 예약 정보 등
지금 주변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장소 추천한 장소가 방문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발견부터 방문까지 장소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네이버 지도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발견하면 바로 저장하고 길찾기를 해보고 또 이런 나의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 할 만한 곳을 계속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된 기회를 얻은 것만큼 좋은 리뷰를 작성해준 리뷰어가 더 많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어의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뿌듯한 영향력 지표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리뷰어 모두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플레이스 리뷰는 장소 후기를 넘어 실시간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로도 확장해 나가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는 오프라인의 모든 경험을 온라인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 오프라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트렌드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팝업 스토어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최근 팝업 스토어 정보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지표상으로도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팝업 스토어 정보가 네이버에선 그동안 잘 발견되고 있지 못했어요. 그동안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게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장소 경험은 잘 모으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뭔가 저희 또 새로운 산을 하나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계속 변화하는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플레이스 서비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팝업 스토어처럼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 정보의 변화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플레이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최근 넷플릭스에서 진행한 오징어 게임 시즌2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도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해봤는데요. 그리고 기존 장소 페이지에 오픈톡만 첨부했더니 이 이벤트에 참여 중인 사람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보하고 싶고 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지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단24 행사에 참여 중인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오늘의 경험 한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오시는 길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 지도 앱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이 페이지는 지금 내년 중에 정식 출시될 팝업 스토어 페이지인데요. 이번 단24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한번 시연해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렇게 페이지를 열면 첫 화면에서부터 행사에 방문한 분들이 서로 문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실시간 오픈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는 방문자들이 실제로 올려주신 다양한 클립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단 행사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발표 중인 장면을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했던 세션 정보들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장의 모습을 VR 공간으로 둘러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바로 리뷰를 쓰거나 클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행사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행사를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플레이스 리뷰가 업체 평가에서 시작해서 내 경험의 기록으로, 그리고 이제는 실시간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까지 진화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소를 방문할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남겨주려 했던 분들이 언제나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플레이스에서는 남겨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스 리뷰의 산 넘어 산 성장기, 그리고 리뷰로 함께 만들어가는 넥스트 플레이스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